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곧 출시될 인텔의 차세대 느낌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고자 이렇게 가지고 온 데스크탑인데요.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정식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활용한 하이엔드 PC입니다. 물론 CPU는 i9 13900K가 꽂혀 있어서 에이 뭐야 지금도 볼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만, 구매했다 그러면 펌프 유닛 열어서 CPU만 교체해주고 다시 체결하면 바로 변신이 되는 그러한 데스크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드도 새로 출시되기 때문에 인텔의 차세대 찍먹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메인보드 관련한 내용은 컴퓨텍스 영상에서 한 차례 보여드리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조립이 된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아는 제품들은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 PC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할 부분만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는 퍼스트 플레이어 미 8 윙을 활용했고요. 많이 유행하고 있는 어항 케이스죠. 가격을 보니까 이렇게 생긴 케이스 치고는 꽤나 저렴하더라고요. 옆에 달린 펜들도 싫다, 아니면은 난 가지고 있는 거 쓸란다, 그렇게 한다면은 더 저렴한 제품도 있고요. 제가 직접 조립한 PC는 아니라서 100% 확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뒤편에 구멍도 뚫려 있어서 내부 온도를 낮추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내부 공간, 특히 메인보드 뒤편의 공간이 좀 전반적으로 넉넉하거든요. 선 정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장치는 마이크론 크루셜 P5 플러스 1TB, 너무 무난한 제품이죠. 그리고 파워는 잘 가려져서 안 보이긴 하는데 기가바이트 1000W짜리 골드 등급의 풀 모듈러 제품을 활용했더라고요. 이 램은 상세 스펙이 살짝 다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그 모델이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XPG 랜서 RGB 화이트 패키지고요. 16GB 2개가 꽂혀 있어서 총 32GB 구성이고요. XMP를 설정하면 6000MHz에 램 타이밍은 CL30, 40, 40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CPU는 현재 끝판왕 중 하나인 인텔 코어 i9 13900K가 들어가 있고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프로세서죠. 게임과 작업에 모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격 비싸긴 비싸요. 예. 쿨러는 3iSys의 소쿨 화이트 깔맞춤인 거를 제외하면은 보통의 수랭과 다르진 않은데 이제 보면은 중간에 온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니라서 커스텀은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정보 표시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4090 에어로를 활용했더라고요. 저도 RTX 4090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매번 느끼는 감정이기는 한데 얘는 진짜 성능 미쳤다, 정말 끝판왕으로 한번 가야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으면은 4090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드는 G790 어로스 프로 X 모델이고요. 이 방열판들만 화이트 제품이 아니라 PCB, I/O 패널까지 진짜 화이트로 구성이 된 제품입니다. 외관이 전부 화이트라서 이 화이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매 목록에 바로 올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원부는 18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고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세대 인텔 프로세서를 정식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600번대 칩셋도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이제 바로 지원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필요하겠죠. 이것 말고도 이지 레치 기능이 PCI 익스프레스 M.2 슬롯에 적용되어서 탈부착이 훨씬 편하다, 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드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이미 출시가 된 지 좀 지났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대략적인 견적을 내보면은 순수 부품만 구매했을 때 한 450만원 정도 나오고요. 완본체로 조립이 된 비슷한 구성의 PC를 구매한다면은 아마 한 500만원 이 정도는 충분히 넘기게 되는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설명하면서 저도 이렇게 떨리긴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명확하죠. AAA 게임들은 복잡한 그래픽과 물리 시뮬레이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원활히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사양이 필요하고요. 3D 모델링, 비디오 편집, 그래픽 디자인 이러한 전문적인 작업을 할 때도 빠르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머신러닝, AI 연구를 위해 RTX 4090을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고요. 이 밖에도 멀티태스킹 환경이거나 VR, AR을 개발 제작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 역시도 이렇게 하이엔드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은 그분들의 PC를 확인해 봤을 때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성능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대략적인 이 PC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게임으로 주로 성능을 테스트하고 이 방법이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게임을 몇 가지 돌려봤거든요. 모든 게임의 옵션은 4K 해상도의 최고 옵션입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는 최고 높음 옵션에서 평균 141프레임이 측정되더라고요. 확실히 괴물은 괴물입니다. 4K 해상도인데 이 정도니 말이죠.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성능이고요.
사이버펑크 역시 최고 옵션에서 평균 92프레임이 측정되었는데요. 싸펑하고 싶어서 컴퓨터 구매하신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고사양 오브 고사양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DLSS 도움 없이도 진짜 높은 프레임이 측정되죠. 위쳐3는 100프레임이 약간 못 미칩니다. 평균 94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고요. 지금 봐도 그래픽 좋고 스토리는 미쳤고 안 해보신 분 있다면 가격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디아블로4는 미니 던전에서 평균 146프레임 정도 측정이 되더라고요. 일반 필드에서는 훨씬 더 잘 나오고요. DLSS 없이도 정말 쾌적한 성능이었는데요. 시즌2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배그는 평균 224프레임 정도 나왔는데요. 맵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200프레임은 훌쩍 넘길 거예요. PC 사양이 워낙 좋다 보니 최적화가 좋지 않은 배그도 그냥 가볍게 클리어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하위 퍼센트는 아이템 창을 볼 때 캐릭터가 표시되게끔 해둔 채로 게임을 했더라고요. 만약 꺼두고 플레이를 했다면 한 170프레임 전후로 지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그하면서 온도는 CPU, GPU 모두 70도 초반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게임들보다 조금 더 높은 측정값이었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3D마크 테스트하면서 타스에 대한 데이터는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고요. 온도는 60도대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CPU만 갈구는 테스트에 돌입하면서 CPU는 84도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높다고 볼 수 있는 온도지만 그래도 3열은 3열이구나 좀 요런 생각이 드는 결과였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곧 출시될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활용한 데스크탑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느낌적인 느낌을 좀 느껴봤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세대 끝판왕과 끝판왕 조합이라서 여기서도 좋아질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까지의 루머들을 토대로 일부는 단순히 리프레시 라인업일 뿐 큰 성능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러한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서는 13세대 대비 어떠한 개선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그로 인한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각자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론은 출시된 후에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남았죠. 정식 출시일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뭐 요것을 끝으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제발. 이렇게 맞추면은 진짜 5년은 거뜬하죠.